실전 매매 최고 수의 길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양대 지수 움직임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낙폭을 조금 더 늘리는 모습을 10시 구간에 보여주고 있죠. 현재 코스피가 0.6% 그리고 코스닥이 0.72%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조정권인 가운데서도 로봇 관련주의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안정적인 주도주로 로봇주 꼽아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는 오늘장의 혼조 양상입니다. 오늘 시장 특징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해외 시장 혼조에 국내장 혼조다 얘기해 드렸어요. 기사 다 나왔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내 의견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얘기할게요. 엔비디아 실적 결국 나왔고요. 좋게 나왔죠. 근데 항상 하는 거, 중국, 반도체 관련해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옥신각신하는 어떤 이슈가 있다 보니까 향후 전망이 좀 애매하게, 아리까리하게 그렇게 나와서 밀렸다. 이게 지금 미국장 흐름이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건 내면적인 거고, 지금 미국 시장은 기술적으로 조정을 한번 받아야 되는 위치에 와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게 조정이 안 나오다 보니까 종목들이 세게 가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형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처음으로 예행 연습이 하나 나올 거예요. 이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해가지고서 이제 이 실업수당 청구가 나올 거거든요. 오늘부터. 예상치가 실업수당이 전주보다 덜 청구하는, 그러니까 고용이 다시 늘어나는 쪽으로다가 이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져 있죠. 여기 보면 1년하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요런 게 반영이 되면서 종목들이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요 정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거든요. 이게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인데, 미국장이 쉬지 않고 올라간 기간으로 따지면 기존의 상승장에서의 기간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통 기술적으로 이 정도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측하는 건 기본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여기 고점을 다 뚫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고점 세 개를 다 뚫었는데 여기서 그냥 빠지면 이건 초등학생 수준의 기술적 분석이라 내 의견은 그냥 안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얘기가 지난 9월 달에 여기 장이 폭락할 때 지금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미스터 마켓에서 예전처럼 한 1분짜리 동영상 떠갖고 틀어주면 참 좋은데 그게 좀 아쉬워요. 그리고 올라간 패턴도 쐐기형이고, 그 결론은 미국장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조만간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까 고미란 앵커도 얘기했듯이 급등하는 섹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로봇이 된 거죠. 자, 로봇, 선별 반도체 등 강세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 내가 지금 시세판을 아까 떠놓은 건데 이게 아침 9시 13분이에요. 그냥 그죠? 특별히 어떤 표가 없어요. 여기 보면 여기가 로봇, 여기가 2차 전지과고, 여기가 반도체고, 여기가 조선과. 조선과가 요새 움직임 좋아요. 저것도 추세 패턴인데 전체적으로 그냥 울긋불긋하죠. 그것이 1시간이 지나자 로봇 쪽이 확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로봇 쪽이 확 살아나니까 2차 전지 쪽이 프리끼리한 걸로 바뀌고요. 지금 장이 이런 어떤 흐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게 치고 갈 때는 따라가지 말고 비리비리 할 때 저점 매수하면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로봇 관련주들도 두산 로보틱스 거의 오늘 지금 신고가 뚫었어요. 상장할 때 엄청난 이슈가 있었고 상장하고 나서부터 흘러내리더니 32,000원을 찍고 6만원대까지. 이 3만원에서 6만원이면 거의 더블이에요. 대략
6일 동안 급등했고 대략 10여일 정도 버텼고요. 지금 7일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급등하기보다는 등락콘조가 나오면서 3일 정도 더 움직임이 좋으려고 하는 어떤 시도는 나오겠죠. 이런 바닥 탈취형의 패턴이 있고 SBB죠. SBB는 바닥 탈출도 못한 겁니다. 요거 장기 평선만 뚫으면 이제 이쪽으로 확 열리는 거고요. 요게 지지난주 미스터 진단, 종목 진단 그냥 바로 했던 거고요. 패턴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종목이가 가장 빈도수가 많은 로보티즈 로보스탁 쪽인데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지금 중간급으로 가고 있는 게 지금 SP인데 SPG가 이걸 뚫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60일선을 다 뚫고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시장 대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도 최근에 하나마이크론이 한 일주일 동안 11월 8일부터 오늘 개파락의 양봉 나올 때까지 한 일주일 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 메리트에 오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는 어제까지는 에코프로 모트리가 이제 날아가면서 분위기가 좋았으나 지금부터는 에코프로 모트리도 아까 두산이를 보면 알겠지만 약간 좀 눌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에코프로가 지금 3% 빠지고 에코프로 BM도 지금 2% 빠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에코프로 쪽이 약하면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약했는데 오늘은 에코프로가 약해도 포스코가 버텨주면서 기존하고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게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까지를 종합해서 얘기를 하면 종합은 단기간에 단기 저항권까지 왔고 그 다음에 미국장은 중장기 저항까지 온 상태에서 다소간에 이제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섹터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섹터 중에 가장 추세 패턴이 그나마 안정적이고 적게 올라간 로봇주가 오늘은 되게 세고 그렇다고 반도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2차 전지가 나쁜 것도 아닌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지수 숨고르기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국내장도 미국장도 마찬가지라고 해주셨고요. 이 가운데서 좀 덜 올라간 로봇 쪽의 움직임, 그리고 2차 전지 반도체, 특히 2차 전지는 시간 투자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댓글도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또 337, 335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335 안착 체크인데 항상 지금은 마디가로 가야 되고요. 내가 이거를 방송에서 얘기한 건지 공개 방송에서 얘기한 건지 미스터 진단에서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340에서 343짜리로 올라가게 되면 패턴이 쐐기형이라 밀렸다가 가는 게 좋고요. 지금 밀리면서 328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 마디가로 327이라고 하는 겁니다. 327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로 예쁘게 조정을 받고 올라갈 때는 이걸 뚫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정받는 거는 기존 우리가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의 조정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내가 보여줬듯이 이 종목들 움직이는 게 다른 거예요. 기존 같았으면은 미국장이 저 정도로 흔들리고 오늘 주도주가 좀 약했으면 우리나라는 쏟아졌거든요. 근데 분명히 섹터별로 주도주권 종목이나 섹터별로 종목들은 강세를 주고 있는 게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흔들리거나 밀리고 막 이러면 이게 절호의 매수 기회다라는 얘기 좀 해주는 거고 대신 이제 340을 넘어가는 지수대에서는 비중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도 곁들여서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저 선물 지수가 마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주도주 중기관점 양호 2 드릴게요. 지금 53분인데 이따가 2시 타이밍에 미스터 마켓 방송 있죠. 지금 뭐 종목들이 워낙 잘 가가지고 가벼운 거 얘기하기엔 좀 그렇고 내가 지금부터 2차 전지 지난번에 지수 얘기를 하면서 2차 전지 얘기가 조금 기술적 분석이 좀 덜 들어갔는데 보다시피 이것도 원래 그 월요일 날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포스코 퓨처가
31만 3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거기가 저항, 단기 저항, 거래가 터져야 되는 자리. 근데 거래가 안 터지니까 31만 3천 원 언저리 갔다가 지금 눌린 거거든요. 그럼 지금 주가는 장기 이평선들이 위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감소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뚫고 가는 건 말이 안 돼요. 대신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시간을 끌고 버텨주면 거래가 감소하면서 버텨줬고 61선이 밀려 내려오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이제 61선을 뚫고 가는 양봉이 나오면 그냥 튀게 됩니다. 대신 이쪽은 21선을 밑에 깔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SKC는 다 뚫어버렸어요. 이렇게. 같은 2차 전지도 추세 패턴이 달라요. 그렇지. 지금 그래도 명분은 생겼네요. 근데 이쪽 PNT과 장비과는 아직도 21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삼성 SDI도 21선은 넘었고 LG화학도 21선은 넘었고 심지어는 LG에너지도 21선을 넘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포스코 쪽은 거래가 실리면 올라가니까 이쪽은 봐야 되는 거고 같이 에코프로 쪽하고 가장 반등이 미약했던 쪽은 장비과거든요. 그러면 장비과에 여러분들 자주 들었던 종목 있죠? PNT하고 하나기술 쪽을 이종보기가 상당히 기존에 여기 4, 5월 달에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러면 핵심 주도주 중기관점 양호에 어떤 쪽을 노리는 게 유리할지를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거래량이 안 들어오는 포스코를 신규 매수할 거냐 아니면은 반등이 아직 없었던 장비과를 할 거냐 요거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고 나야 당연히 장비과가 우선이죠. 그러면서 얘들이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8만 원대 정도를 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비중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스코는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갖고 있고 만약에 안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흐를 때 30만 원 초반이나 그걸 깨려고 하면 나는 적극 매수 얘기를 하고 싶은 섹터입니다. 이쪽이. 2차 전지 쪽은 요 정도로 맛배기, 간보기 정도로 기술적 분석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칩 관련주도 내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칩 관련주도 움직임이 좋고요. 메타버스 쪽도 움직임이 좋고요. 심지어는 여기 오늘은 이거 얘기하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데 마음이과는 눌립니다. 근데 오픈 엣지는 치고 가잖아요. 이게 지난주 목요일 날 숨도 안 쉬고 2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추세 패턴이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반등이 미약하거나 저점을 뚫고 가는 애들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종합이 한 차례 눌리고 다시 종합이 치고 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제 추세 패턴이 양호한 정배열 주식이 이끌면서 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가벼운 쪽, 조금 덜 올라간 쪽, 그게 유리하고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난 뒤에는 이제 다시 시가총액비가 높은 쪽, 그쪽을 하는 게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에너지과가 지금 내가 이 시간에 얘기를 조금 못한 쪽인데 여기 지금 에너지과도 LS 일렉도 보면 하락 N자로 빠지고 이 62선하고 공간이 넓죠? 단독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61선 언저리까지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지금 조선주가 차트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1, 2, 3, 4, 5식으로 쭉 올라갔다 쭉 빠지고 하락을 돌파하면서 거래가 약간 늘으니까 쭉쭉 치고 가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가총액비가 높은 쪽이 지금 지수권에서는 세게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LS도 있습니다. LS도 1, 2, 3, 4, 5로 빠졌고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올라가죠. 보통 우리가 이런 쪽은 전체적으로 61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LS 기준에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는 윗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얘기를 해줘도 아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는 있겠는데 각 섹터에서 반도체든 2차 전지든 인공지능이든 로봇이든 에너지든 61선하고 이격이 떠 있는 쪽은 거기까지는 그냥 알아서 올라간다.
그쪽이 움직일 때 그쪽 섹터에 있는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은 세게 못 간다. 다만 그런 섹터에 이렇게 아직 바닥권에 있는 주식은 지금 매수가 맞다. 그게 2차 전지 쪽으로 얘기할 때 PNT나 하나기술이나 이런 쪽은 매수가 맞다.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도 갖고 있는 사람은 보유에 30만 원 초반대로 밀려 내려온다. 매수가 맞다. 뭐 이런 의견 한번 드렸습니다. 네, 지수 저항 속에서 어떤 시장의 흐름이 펼쳐질지에 대한 체크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분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타. 네. 이종국 전문가님 지금 감기 기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요. 좀 몸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라고요? 아닌데 있으신데.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낙폭과대주 가운데서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도 잘 찾아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의 힌트는 60일선과의 이격도였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마켓10에서 또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